검사를 해봤는데 딴 병원에서 이거 각막 수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력 교정 수술을 알아보고 있으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각막 두께, 각막 모양 이런 거에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각막 두께는 왜 중요한가요? 안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구는 이런 적정한 안압에 의해서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의 중심 부분에 살을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각막이 얇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풍선을 생각을 해봐요. 풍선을 점점 크게 불면 조금 얇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더 쉽게 앞쪽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압을 버티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흰자위는 그대로 있는데 중앙 부분, 각막의 중심 부분의 두께가 너무 많이 얇아지게 되면 안압을 버티지를 못하고 그 부위가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 각막 확장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각막 확장증이 무서운 게 그게 비대칭적으로 약간 삐딱하게 튀어나오게 되면 부정난시가 생겨요. 그러면 시력이 안경으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원추각막이나 각막 확장증이 수술 이후에 생길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수술 전에 걸러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수술을 한다.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각막의 두께에 대한 안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각막 두께 네. 얘기는 좀 네. 들었었는데 예. 각막 모양도 그만큼 중요한가요? 이게 이제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이 사실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자꾸 반복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각막의 형태가 왜곡될 수 있어요. 원래는 상하 좌우가 대칭적인 형태를 가져야 난시가 생기더라도 부정 난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눈을 자꾸 비비고 그러면 이제 그런 조직들이 콜라겐 파이버들이 파열이 되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유전적으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술을 해서 각막이 얇아지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져요. 그럼 원장님 생각에는 네. 각막 두께와 각막 모양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께가 충분히 두꺼운데도 모양이 안 좋은 사람들은 원추각막으로 진행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브클리니컬 케라토코누스, 그러니까 이게 임상적으로 발현되지 않은, 시력은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이상, 초기 이상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해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모양이 예쁜 사람들보다는 모양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우리가 지난 20-30년 동안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두께보다는 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검사 결과에서 네. 각막 모양이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고 예. 모양이 좀 안 좋게 나오면 네. 수술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각막에 원추각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가끔씩 보면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모든 지표들이 하얀색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많진 않아요. 동양인들은 우리가 이제 안검이 위쪽 눈꺼풀이 지방질도 많고 살짝 무겁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형도 검사를 했을 때 약간 원추각막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가끔씩 예전에 어릴 때 뭐 눈병을 앓았거나 눈썹이 눈을 많이 찔러서 약간의 혼탁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혼탁이 좀 발생을 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검사를 해보면 실제 원추각막은 아닌데 원추각막처럼 오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 사실 원추각막에 대한 조금 더 생리학적인 이해도가 높은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펜타캠상의 지표가 색깔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원추각막과 관련 없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각막 수술을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기계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대학에서 15년 동안 있을 때 원추각막 이식 수술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딴 병원에서 이거 각막 수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2차 의견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제가 감별해 드릴 수 있는 의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따님분도 엄청 예. 고도근시가 심하죠. 맞아요. 근시가 거의 9디옵터에 가깝고 난시도 한 2.5 정도니까 우리가 스페리칼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절대 구면 수치는 거의 10에 가까운 눈이었죠. 10이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스마일로 교정할 수 있는 거의 극한의 수치였죠.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는 렌즈 삽입을 해주고 싶었는데 렌즈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조금 어려워서,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스마일을 원해서 스마일을 해줬는데, 검사했을 때 각막 두께도 충분히 두꺼웠고 그리고 각막의 형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고, 아마 그 정도의 도수면 다른 병원에 갔으면 스마일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수 있는 병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의사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들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두께가 딱 이거를 충족을 못하면 절대 수술을 할 수 없어라고 너무 단정 짓는데, 꼭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각막의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조금 더 넘는 그런 두께도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수술하고 지금 7년, 8년 동안 근시퇴행 하나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자녀 각막 두께가 좀 음. 얇은 편인 분들은 각막 강화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모양이 좀 비대칭인 분들한테도 음. 각막 강화술이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막의 모양이 약간 불규칙한 분들이 각막 강화술을 하면 모양이 조금 더 고르게 돼요.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를 깔 때 재료를 넣고 그 위에 이렇게 무거운 롤러가 지나가면서 편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효과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부정난시나 이런 부분들을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약간 불규칙한 부분을 조금 더 고르게 만들 수도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막 강화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하고, 저희 병원만의 또 노모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